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월물만 체크하고 있지만 얘는 왜 풋이 5개나 입성을 했는데 장이 종가가 즉 만기패가 고가였을까요? 한 번만 일단 5분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월물 첫날에 지수를 보고 미결이 들어왔는 거 보고 한 번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냥 생각내는 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부예요. 아셨죠? 5분만 생각해서 해보시길. 모른다 2번 알겠다 하시는 분 해석해보세요. 모른다 하면 그냥 2번 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허허 소리가 좀 더 틀렸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 지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통님이 정답이지. 현재 월물마다 미결이 월물 첫날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니며 작게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셨나요? 또한 콜이 많든 풋이 많든 즉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달을 보시면 저점을 볼게요. 저점 첫 번째가 275가 들어왔는데 모든 건 0.2p까지 제가 휩소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이해돼요? 근데 보시면 저점이 어때요? 275가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루 274.90 외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죠? 현재를 보면 그러니 풋이 들어온다고 해서 풋이 아니라 이 행사가가 근처인 것이 강하게 받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행사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일단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할 건데 유형이 달라요. 콜의 유형과 풋의 유형은 미결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콜의 유형과 풋의 유형의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씩 보시길 바라요. 일단 테스트를 작년 걸 목표를 어떻게 삼았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제 말. 또 5월물로 한번 봅시다. 5월물을 보니까 콜이 2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콜이 305자리와 307이 들어왔고 풋이 287이 들어왔습니다. 금방 4월물을 생각을 해봐요. 아셨죠? 4월물 보셔요. 콜은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즉 4월 12일 날이에요.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에 보면 즉 시작가가 287.90 고가가 289.80 286.70 287.45 그죠? 근데 287이라는 게 어쩌고 있어요? 어쩌고 있어요? 근처 값의 미결이 형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금요일날 종가가 289.45 289.45 말 그대로
289.45는 290은 저항대가 되고 있는 미결이고, 또 287이 들어왔으니 287은 현재에 지지되고 있는 이 사이에 있죠. 이해됩니까? 즉 행사가로 보면 290이라는 행사가와 287이라는 행사가의 월물 첫날의 종가가 289.45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놈이에요. 근데 이때도 장을 한번 봐봐요. 고점을 갱신은 해요. 계속. 근데 월물 초에 291.55, 291.65, 290.75 그 외에 종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외의 종가를 보면 297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가가 287을 즉 한 번엔 지켰지만 아마 4월 23일 뒤집어 볼까요? 코스피는 안 지켰을 것 같네요. 안 지켰을 것 같다고. 한번 볼까요? 차트? 볼게요. 한번. 작년 4월 언제요? 4월 23일 여기죠? 보시면 코스피는 즉 286.47이에요. 보입니까? 보여요, 대박님? 또 29일날 한번 봅시다. 9일날 보면 이날도 종가가 286.79예요. 늘상 말을 하지만 미결은 선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두 합이 맞아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종가 패턴을 늘상 확인을 하는 이유예요. 이해돼요? 일단 말 그대로 둘 다 지지가 해버리다든가 아니면 즉 저항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은 몇 번 겪어보면 이게 누워서 떡먹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런 하락장은 누워서 떡먹기. 근데 근래에 저런 게 안 들어와서 그렇지. 또 저거는 나중에 제가 하락장의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이때를 한번 봅시다. 이때를요. 이때를 보니 말 그대로 277, 280, 297, 300 이런 콜이 들어왔고요. 풋은 255, 117, 202라는 풋 옵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월물 첫날에 봐요. 월물 첫날을 보면 일단은 272.20과 274.60, 269.90, 271.95, 271대, 272대로 노는 자리인데 현재로 보시면 콜은 어때요? 콜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단 콜은 현재 지수에 뭐가 됩니까? 현재 지수보다가 위에 있는 행사가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행사가들이에요? 현재 전부 다 위에 있는 행사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라인이 즉 277.50이 안착이 되어야지만이 이 나머지도 계획을 할 수 있다. 맞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박스 형태인데 거의 277대를 가지는 못하고 260짜리의 저가를 찍고 즉 박스 형태로 만든 격이에요. 또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행사를 했지만 풋도 마찬가지 255, 255예요.
저점이 260대가 한번 형성을 했지만 255를 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월물 첫날에 두 목표가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돼요? 그전에는 다 찍었는데 얘들은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물 첫날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또 7월물을 한번 봅시다. 7월물을 한번 보면 295가 들어왔고요. 또 257, 22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월물 첫날은 일단은 270을 안 넘는 캔들이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들도 즉 미결을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지요? 그죠?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건 벌써 두 달은 찍지는 않았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음번을 한번 봅시다. 272대가 들어오고 292가 들어오면 풋은 262, 260, 250, 247 콜풋이 많이 들어왔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봅시다요. 여러분들 월물 첫날을 보면 일단은 형태를 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수가 들어왔네요. 콜에서.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콜풋을 보는 방법을 보시면 얘들을 한번 쭉쭉쭉 봐요. 저가가 어찌됐던 종가가 어찌됐던 고가가 어찌됐던 272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 월물상에 보면 말 그대로 종가가 275 이상이면 272 이상이면 갱신을 해버리고 그지요? 지지가 해버리는 캔들도 있고 즉 저항대가 되는 캔들도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지수. 아까도 가까운 지수가 있는데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얘들도 마찬가지. 하락의 유형들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가까운 게 많이 들어와서 즉 장을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얘들은 262까지 찍고요. 찍으니 250까지도 찍어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얘들은 월물을 둘 다 찍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많이 당할 수 있는 패턴이라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당장 지금 지난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당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가까이 있게 있으면서 지그재그 박스 힘 마냥 하면서 나중에 한 번에 쳐버리는 즉 하락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대도 있어요. 또 9월물도 한번 봅시다. 9월물은 265 또 115, 110입니다. 근데 월물 첫날에 보시면 얼마를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 즉 255.25 거의 255대 시작을 했고요. 얘들은 종가가 고가 패턴을 됐는데 일단은 더 262를 띄워놓고 더 갔습니다. 어쨌거나 목표가를 찍어버렸네요. 이해돼요? 또 10월물을 한번 봅시다. 참 재밌었던 월물이기는 합니다. 만기 때도 그렇고
보시면 10월물도요. 월물 첫날에 272가 들어와서 275가 들어와서 270까지 풋이 있어요. 치수를 어쨌거나 보시면 272가 월물 첫날 이거 금요일날 뭐가 쉬었는지 그럴 겁니다. 뭔 날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날 즉 캔들이 월요일날 캔들이 월물 첫날이 돼버린 거예요. 272 때가 일단은 즉 끝났는데 272 때 근처값이 들어오고 아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종가가 272를요 유지를 하니 갱신이고 그죠? 아까 콜 유형에 한번 보여드렸죠? 갱신이고 마찬가지 272를 저항대 돼버리니 돌려버리고 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장세예요. 얘도 찍었어요. 또 11월이에요. 11월 날 보면 얘들도 왜 아니군요. 보세요. 177, 287, 297을 들어왔어요. 또 풋은 콜보다가 더 많네요. 260, 255, 240, 235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보시면 금요일날 시점이 272대의 형성이었어요. 형성 272대에 쭉 형성을 하면서 277까지를 찍고 잘 봐요. 277을 찍고요. 종가가 277을 유지를 안하고 흘러가 버리니 즉 갱신을 했다가 277이 유지하고 또 갱신을 하고 이런 휴태예요. 그죠? 보면 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풋은 안 그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12월물이에요. 12월물 이때는 뭔지 아는 거네요. 얘들은 준비해도 무조건 저가의 콜 잡을 때라서 알고 있는 월물입니다. 금요일날 일단 풋 272와 265가 들어왔네요. 그죠? 어쨌거나 보시면 일단은 즉 위로 반등을 했다가 272를 찍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죠? 그죠? 얘들을 1년 걸 일단 19년도를 봤을 때 2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10개월은 목표가를 다 찍었다 해요. 이건 월물 첫날을 그냥 들어왔는 미결을 본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즉 일단 가는 달도 있고 안 가는 달도 가끔씩 있지만 우리가 1년 12달을 계산을 했을 때 매달을 못 먹는다 판단을 하셔야 해요. 이해됩니까?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어. 또 박스장의 형태도 있고요. 또 강한 시점도 있고 똑같은 박스라 해도 시세를 강하게 줄 때도 있고 또 양매도 창세로 흐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세를 만드는 것이 모두 다 미결이 하더라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1번 월물 첫날에 들어온 건 뭐라고요? 목표가라고 일단 설정을 한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7번. 2번 콜이 많이 들어와도 풋이 많이 들어와도
좋은 게 아니다. 행사가가 중요하다. 이해했어요? 또한 한 가지는 늘상 말을 했던 거고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와 가까운 지수, 즉 가까운 행사가예요. 가까운 행사가라는 건 뭐냐면 오늘 같은 장세가 오늘 얼마에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313.45에 끝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가 때 313이 들어왔는데 뭐 315가 들어오던가 312가 들어오던가 콜이 됐던 풋이 됐던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 가까운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이 부분을 일단은 그냥 외우고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외우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세요. 옵션 미결이란 목표가를 정하고 이평처럼 활동을 하는 미결, 또한 미결이 입성했을 때와 장대의 힘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 이해될까요? 이해되시면 7번, 이해 안 된다 8번.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금방 왜 보여줬냐면 근처에 값들이 들어왔을 때 말 그대로 장중에도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항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종가에 중요한 작용을 한 걸 보셨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것처럼 즉 가까이 있는 행사가는 이평의 지수처럼 이평선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313.45가 일단은 끝났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312가 콜이 들어왔다 칠게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이평이 내일 작용하는 힘이 즉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지수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을까요? 대박님도 이해했을까요? 겪어보시면 제가 왜 이평이라고 작용을 해라고 하냐, 즉 우리가 며칠 전에 320의 콜풋이 들어온 것도 봤을 겁니다. 얘들도 320짜리에 위에서 놀 때는 작용을 안 하다가 이탈해버리니 하방의 힘이 쏟듯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315 자리가 들어왔다가 315 테스트하러 온다고 했어요. 315 자리를 넘겼다가 또 아래 돼버리니 이탈했듯이 그런 힘처럼 그냥 이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또한 옵션의 행사가 하나는
모든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315.00이 들어온 지연정 옵션에서 지수는 315.00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315.95까지 전부 다 315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이유는 선물의 베이스와 또 옵션의 베이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옵션의 베이스는 풀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1P 구간에 즉 옵션의 시세가 붙지는 않아요. 이해돼요? 옵션의 시세는 즉 위로 안착을 하려면 316을 넘겨야 즉 시세가 발생을 하고 또한 아래로 이탈을 하려면 314.95가 이탈을 해버려야 즉 풋의 시세를 작용을 하듯이 1P라는 0.95예요. 0.954는 즉 옵션의 풀이만 작용을 할 뿐 똑같은 선물의 라인처럼 얘들은 이걸 한 라인으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신 분 일단 체크하세요. 이것들이요. 왜 수업을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에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들입니다. 늘상 말하지만 모든 시각은 내가 해석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간의 수업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해요. 이해됐어요? 오늘 현 시점에서 일단은 녹화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계속 주입이 될 때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보세요. 이해됩니까? 이게 항상 머리에 주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할 때 헷갈리는 관념도 없고 즉 우리가 해석이 올바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할 건데요. 현재의 장세는 일단은 하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세니 여러분들이 콜을 대비하는 형태보다가 풋장을 먼저 수업을 해보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맞나요? 그럼 풋장에 대해서 먼저 3회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풋장은 풋이요. 사실상 두 가지의 형태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매도가 들어와서 즉 당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리 전달이나 전전달에 들어와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경우와 한 가지는 어떤 하락의 유형이 있냐면 가까운 지수가 무조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매도는 좀 뒤로 제껴 놓을게요. 매도는 정말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껴 두고요. 가까운 지수들이 들어왔을 때 하락형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돼요? 일단요. 현재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올해 2월물이에요. 2월물의 유형을 보면 일단은 197대에 시작을 해서요. 307을 갔지만
밑에 307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를 갔다 왔냐면 280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단기간 거의 며칠 걸리지는 않았고 말 그대로 요때 27p의 하락형이 간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돼요? 여기 대한 부분. 왜 307부터 280까지 갔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때를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월물 첫날의 미결 먼저 살펴보자고요. 이해했어요? 월물 첫날에 보니까 315콜이 들어왔고 287 풋이 들어왔고 282 풋이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들어왔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목표가를 찍었다 안 찍었다 어떻습니까? 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보세요. 1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봤으니 우리가 1월 20일 날부터 즉 보면 됩니다. 맞나요? 근데 그 전날에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17일 날 한번 보세요. 17일 날 종가상에 뭐가 들어왔나요? 뭐가 307.50의 콜의 매도, 그죠? 그리고 330의 콜의 매수, 그리고 295의 풋의 매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날 일단 어라 지수가 307.95까지 찍고 그 다음날부터 보시면 307자리를 찍은 적이 없어요. 보시면 월요일날 고가는 307.95를 찍었지만 종가는 307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307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지수에서 가장 가까운 지수는 뭐예요? 현재 지수에서 가장 가까운 행사가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307점이지. 307이지. 왜 295인데? 현재 지수가 306인데 왜 295냐고. 이해했어요? 웰시아님, 소리강님. 가까운 지수. 가까운 게 어쩌고 있어요? 저항 막고 있다 예요. 이해됩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콜옵션이 330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들, 이번물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지수보다가 훨씬 먼 게 들어왔으니 어쨌거나 고점이 될지언정 단기 고점이라 생각하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현 시간부터 307이 안착이 되어야지만이 330을 열 수 있는 구간이지, 307이 저항대 되기 전은 330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늘 하는 수업 잘 기억을 하세요. 몇 가지 섞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겁니다. 노트에 하나 적어 두세요. 노트에 매도가 입성을 하고 매수가 입성을 같이 하면 걔들은 목표가를 같이 들어온다. 제 말 이해될까요? 이해되면 7번, 이해 안 되면 8번. 당일로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금요일 날을 보면 307과 330과 295가 들어왔는데 307과 330은 콜이고 295와 풋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놈이 매도야. 매도. 이해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이 목표가와 같이 들어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을까요? 웰시아님도 이해했을까요? 적어두세요. 매도가 입성화를 하면 목표가와 같이 들어온다. 그럼 풋이 들어오던가 콜이 들어오던가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목표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장을 보면 297대를 쭉쭉쭉쭉쭉쭉 갱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보시면 그 다음 날에 봐봐요. 330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위클리는 패스입니다. 패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즉 320이라는 콜도 들어오고 252라는 풋도 들어와요. 그죠? 현재 기준점을 봤을 때 일단은 20일날 이후로는 307자리를 넘기지가 않고 있으니 큰 저항대를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며칠 단 얼마도 안 걸리네요. 4일 동안 형성하면서 일단 목표가를 295를 찍어버렸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295를 찍은 날 28일 날부터 한번 또 보자고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보시면 보세요. 제가 1월 22일 날 보세요. 내가 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90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죠? 현재 지수가 종가가 306.75였단 말입니다. 맞나요? 내가의 콜인데 즉 현재 지수와 어떻게 들어왔어요? 멀리 있는 게 들어왔냐? 가까이 있는 게 들어왔냐? 즉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지수가 들어오면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해요. 하루 이틀 아니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무조건 하루는 즉 확인을 해야 해요.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지수들이 즉 들어왔을 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풋은
가까이에 있는 지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강하게 하락이 빨리 갈 때는 즉 당장 내일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장 확인을 해야 하는 뷰는 종가예요. 종가. 한 번 더 지지를 하는지 한 번 더 저항이 되는지 즉 반드시 체크해라예요.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을까요? 마찬가지 이때는 즉 23일과 28일 날이 같이 색깔맛이라는 게 나와서 변곡이 발생을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290짜리가 들어왔어요. 290. 봐봐요. 여러분들 295와 290만 보세요. 또 330과 305만 보세요. 콜만 보면 콜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아요. 풋을 보면 낮습니까? 높습니까? 둘 다 낮습니다. 콜이라는 건 뭡니까? 콜이라는 건 상승이죠. 상승. 그죠? 상승을 하려면 즉 전에 들어왔던 미결보다가 높아야 합니다. 이해돼요? 콜이 높거나 풋이 높거나 높아야 합니다. 행사가가. 즉 상승을 하려거든 330보다가 높은 게 들어와야 하고 295보다가 높은 게 들어와야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이 입성을 하던 풋이 입성을 하던 관계가 없이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웨시아님도 이해했어요? 그럼 낮다는 건 뭐예요? 하락이죠? 하락을 하려면 행사가가 낮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둘 다 낮네요. 그러면 우리가 295라는 즉 첫 번째 목표가면 다음 목표를 290 라인을 또 두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가까운 게 자꾸 다가오면 그걸 라인으로 이평처럼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28일 날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8일 날 보시면 즉 일단 지금은 제가 이런 라인은 다 뺐어요. 이해합니까? 이런 라인은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니 이런 라인들은 다 뺐어요. 아셨죠? 즉 밑에를 보시면 현재 다시 한번 315 콜이 들어오고 272라는 풋이 들어옵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계산해 봅시다. 풋은 낮아. 콜은 어때요? 높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29일 날 캔들을 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날 해석을 갭상승 양방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전날의 종가가 말 그대로 즉 283.00에 끝났고요. 시작가는 294.30, 고가는 295.80까지 찍고 저점이 다시 찍고 종가가 시가 근처에 끝난 날이에요. 그러면 장을 들춰보면 일단은 어때요? 콜도 주고 풋도 줬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을 19일 날 종가 때 280가 위클리는 제외하고요. 280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280은 272보다가 어때요? 높죠? 높죠? 그죠? 근데 지수를 한번 봐봐요. 294.00과 294.40, 287.60 하방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288.00. 그죠? 질문 던집니다. 잘 판단을 해서 답하십시오. 29일 날 저렇게 끝났고 29일 날 불명없이 전날보다가 높은 풋이 들어왔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요? 그러면 엠플러스님이 말해 보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몰라야 맞는 거고 엠플러스님, 소리강님 둘 중에 한 분 말해보세요. 아니면 핫통님 말해보세요. 왜일까요? 빨리 말해요. 민트님, 콜이 295가 어디 있었는데 297이 어디 있고? 그건 위클리고 위클리는 제외하고. 엠플러스님 어디 갔습니까? 머리가 왜 정지입니까? 소리강님 바로바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오늘 수업을 하시는 분은 처음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이 없어야 정답이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월물 첫날의 목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또한 근척값에 있는 건 모두 다 이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95, 290, 즉 295가 이미 종가 때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해요? 오늘 하는 수업은 반드시 계속 돌려보세요. 무조건 종가가 중요하고 그 전에 들어왔던 작용들이 모두 작용을 해야 합니다. 아셨나요? 그래야 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이제 이해해요? 즉, 큰 저항이 이미 있는 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콜장에서도 그랬듯이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해야 됩니다. 종가가 유지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알다시피 거꾸로예요. 풋도 항상 저항이 되어야 하고 종가 장중에 얼마가 움직이든 항상 종가가 유지하면, 아니면 유지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 말 이해해요? 자, 지금 한 말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을 봐봐요. 여러분들 2월 3일 날 보세요. 어라? 일단 저가가 280.50, 그럼 월물 첫날을 이미 목표가를 찍어버렸네요. 이해됐나요? 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종가가 어때? 종가가 어때요? 이게 282의 목표가를 찍은 게 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제 말 이해돼요? 모르시거든 오늘 설명을 처음부터 제가 했던 설명을 기초라고 머리에 익혀라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걸 반드시 다음 수업 때 숙지를 하시고, 모르거든 또 끄집어내서 계속 보십시오. 이해돼요? 장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예요. 무조건 저가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가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 국선시장은. 그래서 제가 항상 국선시장에 종가를 확인을 하고 야선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의 안 다쳐요. 일단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이미 월물 첫날에서 여기까지의 그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오늘 수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발음도 안 돼요. 매도가 입성을 할 때 반드시
매수 미결도 같이 들어오는 것도 체크를 하여라. 그 매수 미결이 콜이 되었던 풋이 되었던 둘 다가 들어오든 한 가지가 들어오든, 즉 목표가와 같이 입성을 한번 한다.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월물 첫날의 목표가다. 또한 근처의 가격에, 즉 종가예요. 종가지수와 근처에 미결이 입성할 때는, 모를 때는 반드시 하루는 지켜봐라. 종가가 유지를 하는지 종가가 저항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날 장세가 반드시 지지가 하거나 반드시 저항이 되더라. 또한 상승을 하는 장세는 미결들이 단계별로 들어오더라도 높아야 한다. 하락장은 즉 단계별로 들어오더라도 낮아야 한다. 예요.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제 설명들이 그냥 이해하셨으면 체크들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돌려보셔야 해요. 계속. 아셨어요? 제 말 이거 상당하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알 때까지 이런 패턴의 하락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 이 장세는, 즉 설명한 부분을 기초, 아까요 제일 초반부터 제가 기초라고 설명한 부분부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을 그냥 미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평이라고 두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지수는 즉 늘 존재가 해요. 한 달이 끝나기 전까지. 모두 다 이해했나요? 일요일날 수업을 이걸 한 번 더 들춰서 하면서 더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요일날까지 다시 한번 몇 번이 더 좋으니 훑어 보시길 바래요. 수업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6회 수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수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고 알 때까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번 물 일단 끝날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요. 즉 계속 말할 테니, 또 비슷한 유형이 요번에 즉 하락장세에서 들어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했어요?